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황윤기입니다. 자, 여러분 4월 둘째 주 시장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5거래일 연속 하락률을 보였고요. 다행히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에 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의 견조한 흐름들로 잘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총선 이틀 남겨두고 있는 월요일 시장이었는데요. 총선 이후에 이제 변동될 우리 시장 잘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 코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어려운 시장이고, 네. 제가 좀 분위기들을 보니까 좀 많은 투자자분들이 뭔가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을 만한, 그런 시장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4월 초반 들어서 시장이 좀 좋은 분위기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지수에 좀 불어닥친 그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보다 더 예민하게 좀 반응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잘 버텨주고, 그 다음에 지지를 좀 해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좀 깊은 낙폭이 좀 나오곤 있진 않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변동이 좀 굉장히 좀 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좀 어떻게 찾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제가 올해 1월 달에도 그렇고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고 급락을 하고 있는 4월 초에도 같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폭은 충분히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와 그다음에 이제 방향이 장기적인 추이 안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예측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2024년도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추이를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이번 주 혹은 지난주처럼 흔들려서 좀 더 좀 가격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점에 기회를 이제 좀 잡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죠. 근데 이제 제 방송과 그다음에 제 온라인 무료 방송, 그다음에 제 강의를 꾸준하게 열심히 따라오시는 분들은 시장이 빠지지만 유독 종목들이 더 잘 올라가고 급등이 좀 많이 나와줘서 오히려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시장이 좀 평가가 잘 나오는 가치 종목들보다는 시장에서는 주도 종목들이 없고 주도 업종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약간 좀 재료성 혹은 이제 테마성 종목들한테 수급이 더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요즘 시장에서는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오늘도 연속적으로 코스닥이 좀 밀렸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운이 좋게도 또 제가 제시드렸던 재료가 강한 종목들이 좀 잘 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고, 시장의 차트를 좀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위협적인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밤에 있었었던 미증시의 흐름들이라던가 아니면 전반적인 추이들을 봤었을 때는 코스피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깊이 내려왔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70% 이상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스페코의 개별 이슈가 있긴 했지만 테마성으로 빛나는 빅텍이라던가 스페코 이런 이제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감들,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중앙에너비스라던가 풍구석유라던가 이런 이제 좀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정유주들 이런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또 빛나기도 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테마성 방산주들 이런 종목들을 지켜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조금 좀 올라가긴 했지만 과거에 이제 막 엄청나게 우려감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좀 멀리 보는 리스크가 커졌을 때 그때보다 부담이 되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시장이 단기간 안에 너무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채우는 상승폭도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장의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의 첫 번째 급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제약주들 안에서의 반응이 좀 약했었고, 그 다음 거래일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도 좀 힘이 좋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개장 초부터 좀 약세를 좀 보이고 그런 모습들이 지수를 좀 끌어당겼는데, 오후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제약주들은 당기는 모습들, 급등하는 종목들도 제법 보였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으로 전반적으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코스닥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주도 업종들의 분위기들이 뭐 계속해서 좀 시장을 좀 흐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앞으로 뭐 이제 4월달, 그 다음에 5월달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좀 제약주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2차 전지의 3파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그림들은 뭐 계속해서 뭐 이어지고 중간중간에 2차 전지가 한번 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반도체는 조용했다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이런 이제 좀 주고받기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뭐 지수가 많이 내려온 거는 맞습니다. 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많이 침체될 것 같아, 더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들보다는 보다 이제 좀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지금 조만간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증시를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지수 그 다음에 장세와 무관하게 잘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또 존재를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트렌드들이 시장의 수급들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노린다라고 하면은 지난주 혹은 뭐 오늘 월요일에도 그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보여드리고 뭐 리뷰해드릴 종목들도 충분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자신 있게 또 제시해 드릴 만한 뭐 강의라던가 추천주도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힘들다고 또 내려놓고 뭐 이렇게 좀 포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또 새로운 기회로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기분 좋게 열심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치주보다 테마주에 집중하라고 하시네요. 어려운 시장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 특징주 시간 가져볼까요? 전문가님, 오늘 또 첫 번째로 가져오신 특징주 어디일까요? 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을 나오고, 이제 금요일 하루 건너뛰고 또 월요일 날, 또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빛이 났고, 그 중에서 ICD라는 종목이 오늘 또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오늘 종가가 24%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상한가 스쿨이라는 방송을 하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뭐 제법 상한가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ICD도 뭐 안착은 못했지만 뭐 26% 정도면은 그래도 뭐 준상한가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강의해 드리면서 SKC 그 다음에 ICD 같은 경우는 강의 내용을 이제 좀 쭉 풀어드리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제가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보다 아직까지는 ICD라는 종목이 더 빠르고 좀 강하게 올라와서 좀 약간 좀 민망한 그런 경향이 있지만, 아무튼 제 강의와 그 다음에 제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고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보신 분들께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보와 종목 추천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ICD가 바닥에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ICD가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유리기판이라든 키워드를 달고 왔거든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제시드렸던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트렌드이고, 우리가 4월달에 꼭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반도체 안에서의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대로 좀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다른 상한가 종목들도 있고, 제가 지난주 제시드렸던 그 다음에 보기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들이 급등을 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 그 김정엽 전문가가 얘기했었던 유리기판 키워드가 지금 시장에서 엄청난 호응을 좀 얻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구나. 확실히 시장에선 인지가 되고 앞으로 또 강하게 또 그 폭풍을 좀 불러일으킬 만한 핵심 키워드구나. 이런 부분들만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ICD의 뭐 급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수혜주들, 그 다음에 아직 덜 부각이 된 다음에 이제 또 후속 랠리를 보여줄 만한 종목들을 찾는 게 오늘의 또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뒤에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하신 분들, 수익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노리실 분들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 ICD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이었고요. 26%까지 상승하면서 오늘 24.86%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또 후속주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또 집중해서 전문가님 말씀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어딥니까,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반도체 얘기만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과거 2차전지 배터리 얘기를 많이 하면서 나레나노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시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단발적으로 반응이 한번 나왔다가 또 좀 밀렸다가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또 시원하게 또 급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제시를 드리는 종목들이 뭐 100% 모든 승률이 100%가 나올 수도 없고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바닥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을 잘 제시를 드리고 찾고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또 좋은 급등이 많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레나노텍 차트를 좀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개별적인 이슈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날 대략 한 20% 가까운 그런 급등이 그대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내려왔던 거는 아무래도 지금은 시장에서 배터리보다는 반도체에서 나오는 새로운 키워드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과거에 제가 제시드리고 그다음에 그 종목을 뭐 마무리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난주 그다음에 뭐 오늘 해서 가격들이 조금 좀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제 반도체 종목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에서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좀 많이 터져줬죠. 그래서 이제 목표가들을 과거에 제시드렸던 것보다 좀 하향을 해서 뭐 이런 좀 기회들이 오면은 뭐 짧게든 이제 익절을 좀 하시고 분할 매도를 항상 또 가져가는 그런 습관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AS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트렌드들을 보면은 항상 또 3파전에 대한 얘기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주도를 하는 거는 반도체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반도체 안에서 새로운 뉴스와 새로운 키워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를 따라가는 데다가 좀 집중을 좀 더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레나노텍은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제시드리는 새로운 또 반도체 종목들에 집중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장에서 19%까지 급등한 나레나노텍을 두 번째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자, 광건조 2차 전지 장비 개발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종목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좋은 뉴스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특징주 시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주는 또 어디일까요? 네, 좀 기분이 좋은 종목인데요. 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막 강조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막 핏대를 세우면서 이 종목 조만간 좀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뭐 운이 좋게도 제가 제시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다음 날 또 잘 터져줬습니다. IMT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IMT라는 종목은 제가 이제 3월 달에는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가 너무 명확하게 HBM으로 이제 쏠렸었죠. 그리고 HBM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보여주고 덜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급등으로 튀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번 부각이 돼서 튀어 오른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 뭐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제 눈에는 IMT라는 종목이 아직은 확실히 좀 덜 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제가 좀 강하게 좀 어필을 좀 많이 했었는데, 기분 좋게 금요일 날 그런 부분들을 또 급등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기운이 좀 이어졌습니다. 제가 또 상한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죠. 금요일 날 IMT가 상한가에 안착을 하진 못했지만, 금요일 날 29.81% 이렇게 뭐 상한가까지 이제 터치가 나오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줘서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같이 내시고 그다음에 뭐 지금 들고 계셔도 고수익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IM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IMT는 지금 뭐 HBM 쪽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기술과 SK의 협력 관계,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이 차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 과거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 시장에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매집하는 단계들이 보여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올라가고 그다음에 많이 급등이 나온 반도체 종목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그럼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 같은 날이 나오면은 조정폭이 또 너무 깊기도 하고, 그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로 감당하기가 굉장히 좀 고난이도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준비하고 매집의 흔적과 그다음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다 안전하게 그다음에 보다 빠르게 또 강력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항상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을 흥행을 터뜨려 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은 다 바닥 돌파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이 맞죠? 목요일 방송을 통해서 지난 그 매물대와 전고점을 계속 두드리는데 이번에는 윗꼬리가 아니라 몸통으로 소화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것만 넘겨주면 급등에 임박이 된 것 같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윗꼬리 패턴과 이제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기대했던 내용들이 뭐 그대로 터졌습니다. 뭐 새로운 엄청난 뉴스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제시드렸었던 아직 부각이 덜 된 HBM 이런 기술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터치까지 나왔죠. 자, 우리는 급락이 나오는 시장 안에서도 지난주에 우리는 또 상한가 종목을 또 찾아냈고 또 수익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좀 옳은 방식이고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잘 먹히는 그런 매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IMT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그다음에 TV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종목을 같이 많이 관심 가지시고 같이 매매하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고 급등했을 때 노란톡 안에서도 이제 또 많은 또 수익 인증들도 남겨주시고 했는데 많은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종목 찾아서 또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IMT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합작 수혜주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IMT죠. 자, 53%의 수익이라니 역시나 또 우리 전문가님의 적중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마 계속 들고 있으셨던 분들 수익 이어졌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런 비슷한 종목들 어디 또 말씀 주시는지 또 기억해 두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또 어딜까요? 네, YC캠을 봐야겠죠. 오늘 뭐 좀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제가 좀 얄밉게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보고 요렇게 하면은 잘 되는구나, 요즘에 시장이 좀 빠졌어도 요런 수익률들이 잘 나오는 방법이 요런 거구나, 요런 거를 좀 같이 좀 이해하시고 공감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실 뭐 방산주들, 정유주들이 특징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 보고 따라가기엔 이미 늦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YC캠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1월 말에 그다음에 2월 초에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은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위치에서부터 금요일 날 고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90% 정도 가량의 이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그다음에 두 달, 그다음에 두 달하고 한 5, 6일 정도가 이제 걸린 거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의 투자 기간은 뭐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좀 뭐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YC캠 같은 경우도 제가 제시드렸던 위치는 마찬가지로 바닥 돌파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반도체 종목들이 특징들이 약간 요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고 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올라가요. 저렇게 가도 될까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죠.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GST라던가 뭐 이런 종목, 제주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바닥에서 힘을 좀 못 쓰는 종목들은 갈 때도 된 것 같은데 지독하게 또 안 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키워드와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슈로 부각이 될 만한 재료가 강한 종목들은 그 다음에 부각이 되고 YC캠도 바닥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상한가가 한번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IMT도 이런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직은 뭐 힘을 좀 터트리진 못했지만 유니셈이라는 종목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그 종목도 충분히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터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가 그 다음에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YC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급등 상승률이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붙었고 상한가가 2번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는 3월 달에는 HBM이었고 4월 넘어오면서 3월 중순 말 이후에는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와 그다음에 HBM이라는 키워드는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먹히고 열광하는 그런 테마가 됐다라는 거죠. 대장주가 이렇게 잘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항상 후속주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HBM의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서 후속주로 제가 YC캠이나 아니면은 IMT를 골라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후속주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부각이 되면은 단기간 안에 빠르게 급등으로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YC캠과 IMT 이런 종목 흐름들 보면서 그럼 이제 올라간 거는 이제 뭐 사실 결과치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내일 어떤 종목을 준비해야 되고 후속주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밀리긴 했지만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힘을 발휘했고 테마주로서 폭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는 충분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열심히 찾아보고 제가 열심히 또 강의 드리고 설득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의 의견에 또 공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같이 또 잘 준비를 하셔서 이런 이제 190%, 100% 이상의 수익률에 같이 도전을 해보시고 이런 종목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률로 찍혀서 좀 기분 좋게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또 YC캠 말씀 주셨고요. 우리 김정혁 전문가님 말고도 다른 상한가 스쿨 전문가님들이 입을 모아서 추천해주고 있는 YC캠입니다. 유리기판 특징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유리기판 특징주로 끝이 났고요. 자, 오늘 자랑해주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90%라니 대단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 키워드 적중률 그리고 종목들 조합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요. 이런 전문가님의 또 짚어주시는 종목이 어딘지 이어지는 무료 방송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 스쿨 홈페이지가 보입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 주시는 노란톡으로 연결됩니다. 이 노란톡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 투자 공부 다시 한번 또 시작해 보시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선생님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월요일은 뭔가 항상 좀 힘이 빠지는 날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또 한 주에 또 새로운 종목들을 준비하고 이번 주에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수익을 줄지 또 기분 좋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또 씨앗을 뿌려놓을 수 있을 만한 또 준비의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들, 좋은 강의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먹히고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야 우리가 좀 앞서서 이제 제가 많이 좀 나열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좀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내용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사실 화면을 보시면은 좋은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코스닥 지수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종합 그런 내용들을 보니까 상승 종목보단 하락 종목이 훨씬 우위에 있었고 하락 종목이 1200개 이상의 그 하락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전고점을 뚫고 최근 구간 안에서의 이제 좀 고점을 뚫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때문에 코스피가 이제 크게 무너지는 그림들이 좀 잘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왼쪽에 종목들의 리스트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HTS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놓은 반도체 종목들이에요.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을 좀 나열을 했는데, 뭐 글자가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요 파란 기둥들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YIK도 오늘 많이 밀렸고, 뭐 ISC도 뭐 제법 많이 밀렸고, 한미반도체도 음봉이고,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음봉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테스라는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다 좀 하락하는 그런 좀 까다로운 그런 시장들이 좀 이어졌었죠. 근데 뭐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또 강조를 해드렸었던 IMT라는 종목은 뭐 금요일 날도 급등을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은 뭐 장중에 조정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또 이제 힘을 쓰면서 들여 붙여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이틀 전이죠. 이거래일 전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매물대를 소화한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AS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그림들이 이제 잘 터져줬어요.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뭐 급락도 나오고 1200개의 코스닥 하락 종목이 나오는 가운데 IMT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액션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는 이제 결과치로 이제 항상 좀 그 말씀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상한가 스쿨 안에서 제가 제시드리고 강의했던 내용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제가 뭐 과거에 뭐 어떤 거를 했고 뭐 작년에는 뭐 타방송에서 어떤 거를 제시했고 그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스쿨 안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과의 결과치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좋은 결과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잘 따라하시고 제 노하우들을 좀 같이 보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결과치들은 같이 확인을 하고 계실 테니까 또 좋은 기운들이 그 이후에도 뭐 충분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일단은 반도체 종목을 고르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반도체가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낙폭들도 나오고 뭐 급등했다가 또 다시 대밀리기도 하곤 하지만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외감을 굉장히 좀 많이 느끼죠. 반도체가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거품이네 마네 그러다가 뭐 아니 다시 실적이 좋아지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안 가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지독하게 안 가는 그런 시장이고 그다음에 한번 부각이 되고 날아가는 종목이 되면은 그 종목은 뭐 연속 랠리들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좀 까다로운 시장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반도체 종목 업황에 대한 선택은 또 이제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좀 개별적인 종목 선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한가 스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쭉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 뭐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횡보하고 그런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뭐 손절가 이탈을 뭐 기준으로 잡았었을 때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추천드리고 반도체 강의 이후에 제시드렸던 종목은 지금 승률이 100%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안에서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철칙을 가지고 이제 추천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이미 급등이 나오고 많이 올라가서 뭐 이제는 YC캠 같은 상황이 되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이제 누구나 좀 알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돼버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그냥 바로 배제를 좀 해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 드리는 거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바닥 돌파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횡보를 해도 부담이 없고 고점에 대한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없는 종목들. 하지만 바닥에서 최근에 반등을 약간씩 보이고 있는 바닥 돌파주로 우리가 이제 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반도체 시장 우리가 반도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키워드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키워드가 있고 또 4월 달에 키워드가 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1월 달과 작년 뭐 12월 달로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 또 유행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죠. 여러분들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 따라가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어르신분들한테는 이게 막 좀 우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와 키워드들,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게 뭔지 이해를 하는데 공부를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키워드들이 너무 강하게 먹히고 있어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무료 방송이라던가 TV 방송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이제 좀 분석을 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12월 달에는 온디바이스 AI,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온센서 AI 이쪽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뭐 CXL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HBM이 좀 집권을 좀 하고 있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이제 떠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키워드와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인데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바닥 돌파조라고 하면은 뭐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종목들이 급등이 잘 나오고 상한가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랠리들도 계속해서 좀 잘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한번 여러분들 매매에도 한번 좀 접목을 시켜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잘 타고 있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랑 AI 반도체 열풍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되는 새로운 종목에 열광을 한다. 이거 뭐 말씀드린 거죠. 3월에는 핵심 키워드가 HBM. 자, 여러분들 이제 배경을 보겠습니다. HBM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AI랑 AI 반도체 열풍은 광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원래는 이제 그 AI 칩을 만드는 대표적인 약간의 이제 뭐 독점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될 정도로 꽉 잡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있죠. 엔비디아의 그 3D DRAM 속의 하나인 HBM을 SK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식으로 납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계 점유율을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항상 1위를 유지했었던 기업인데 신기술 측면에서 SK 하이닉스한테 빼앗기니까 자존심이 좀 많이 상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그런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런 점유율을 못 따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좀 스타트가 늦었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고 이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도 열심히 도망을 가고 있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테스트 중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막 치고받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서로 의식하면서 신기술 발표를 막 좀 앞당겨서 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HBM 시장 안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부각이 많이 됐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IMT가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월이 넘어온 이 시점에도 아직은 미부각된 덜 부각된 HBM 관련된 종목은 후속 랠리 종목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HBM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막 여기까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약간 기대감과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HBM 이슈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구나. 근데 어떤 종목이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종목을 알아보고 노출이 덜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종목이 HBM에 확실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그럼 이제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동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IMT도 뭐 하루 만에 상한가 근접을 하루 만에 이제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슈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저는 4월 달에도 충분히 미부각된 HBM 이슈는 존재를 한다.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 새로 나오는 키워드와 트렌드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우선적으로 또 이제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4월 달에는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 안에서의 키워드는 확실해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확실한 키워드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고 두 번째는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그다음에 목요일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던 키워드들이기도 하죠. 그중에 유리기판은 오늘 또 대박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미부각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잘 준비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4월 달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을 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종목들이 앞으로 뭐 YC캠이라던가 IMT라던가 이런 종목들처럼 충분히 또 급등이 나오고 높은 주가 상승률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4월의 키워드를 잘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를 한번 하셨던 분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좀 따라오시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장의 가장 강력한 반도체 속의 이제 키워드는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에요. 필요한 내용이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게 언제 부각이 되느냐, 언제부터 부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치열합니다.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HBM이라는 키워드도 그렇고, 4월 달에, 3월 달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부터도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빅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뭐 투자 발표들이라던가 모멘텀을 던져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뉴스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래 기술이었던 그 내용들이 테마로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이제 빅데이터 기업 안에서는 이제 세계 탑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쪽 안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설립을 위해서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안에도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뭐 얼마를 투자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지를 또 이제 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그 지어줄 만한 건설사랑 이제 뭐 접촉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는 키워드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네이버 이런 기업 안에서도 뭐 데이터 센터 설립과 그 다음에 확장,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지금 가지고 현존하고 있는 예산 규모보다 뭐 10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100배 이상의 큰 규모고, 이제 실제로 이런 큰 규모로 확대가 될 건 알겠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쪽에 불 붙여서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서로 경쟁이 붙어서 내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이런 그 경쟁 구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재료성, 테마성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요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기 안에서도 많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실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빅데이터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전압 관련,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전력들이 좀 소비가 되고 필요로 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압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새로운 이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될 이런 이제 좀 소형 원전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이제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제 하이라이트들을 좀 드렸었는데, 지난 방송 첫 번째 강의 이후에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뭐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죠. 제가 4월 4일이었나요? 4월 4일 방송을 통해서 이 광명전기로 새로운 관심 종목 제시, 광명전기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었죠. 그리고 이 종목이 오늘 제가 방송 오려고 하면서 보니까 제시드리고 한 5거래일 정도가 지났어요. 왜냐면은 지난 월요일 날 얘기를 드렸으니까 화수, 목, 금, 그 다음에 오늘 월요일, 그래서 5거래일 정도가 지났는데 대략 한 15% 정도의, 오늘 급등을 해주면서 1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새로 유행하는 테마와 키워드들을 잘 공략을 하면은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익의 기회는 충분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저는 좀 제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많은 이 데이터 센터 안에 키워드들 중에서도 광명전기 그냥 눈팅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못 먹었어도 오케이. 근데 저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키워드 속의 키워드라고, 저는 액침 냉각이라는 포인트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던져질 것 같아요. 4월 달에도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실수혜를 받고 진짜 HBM처럼 쭉쭉쭉쭉 길게 뻗어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 키워드들을 봤었을 때, 저는 아직 덜 올라가고 시장에서 부각이 덜 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액침 냉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뭐 간단한 흐름입니다. 액침 냉각은, 그러니까 새로운 냉각 기술이에요. 이 AI 그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운용을 하려면은 항상 뭐 지금 AI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규모, 그 다음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또 이제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는 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전력주들도 막 반응이 나오고 원전주들도 막 부각이 되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기사들이라던가 분석글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은 AI의 운용을 하게 되면은 전력이 한 60배 이상이 소모가 된다라고 해요. 하지 않았을 때와 더불어서 그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도 전체적인 전력 소비 중에 3% 정도를 이제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폭의 그 전력 소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장을 막 돌리고 하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에너지 자원부터 이제 좀 활용을 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확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좀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 데이터들을 이제 좀 많은 그 흐름들을,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좀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이 발열되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AI에 들어가는 전력을, 뭐 전체 전력을 100으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60% 이상이 이 냉각 기술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 온도를 낮추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60%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냉각시키는 기술들이 앞으로 AI 시장,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가장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냉각 방식이 이제 공냉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기를 통해서 이제 냉각을 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냉각시키는 그런 이제 새로운 미래 기술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전공자는 아니라서 뭐 이렇게 이거를 뭐 굉장히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와 그러니까 시장에서 환호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트렌드들을 잡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걸 종목으로 연결시키는 게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트렌드를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종목을 많이 제시를 드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뭐 강조를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는 KN소울이라는 종목을 저는 여전히 또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미 글로벌 1위 기업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출한 기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KN소울이라는 종목입니다. KN소울이 오늘은 장중에 좀 많이 반응을 좀 보였어요.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장중에 한 12% 정도의 상승률이 나와서 만약에 바로 준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뭐 적어도 뭐 분할 매도의 수익 정도는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KN소울이라는 종목은 여전히 추세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력들이,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 시장의 트렌드들이 10%, 12%로 끝내기에는 아직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KN소울에 대한 뭐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죠. 오늘 위쪽에 있는 매물대까지 터치가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어요. 그리고 양봉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위치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또 동반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거고, 이 종목은 차트 기술적으로 흘러봤을 때 이 매물대가 굉장히 좀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IMT도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째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한 방에 상한가를 갔는데, 그런 이제 좀 기술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보면서 이 급등의 이벤트는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이유가 필요한데,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은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받아도 될 만한 좋은 이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서 좀 또 다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반도체 시장 안에서 키워드가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요 액침 냉각 데이터 센터고, 두 번째는 오늘 부각이 된 유리 기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유리 기판은 강조를 많이 해드렸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유리 기판. 그래서 제 무료 방송에 오신 분들께서 강의가 좋았어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뿌듯했었는데, 그게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적중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유리기판이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급등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종목과 대장주를 준비하기보다는 오늘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새로운, 그러니까 강력한 테마가 발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수혜주들을 찾을 거고, 미부각된 종목들은 또 급등주로 튀어 올라갈 거고, 이런 명분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종목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유리기판이 제대로 먹혔구나. 그럼 이제 후속주를 찾아보다, 이런 관점에서 같이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강의 이틀 전이죠. 목요일 강의를 통해서 자, SKC
유리기판 수혜 기대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강의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TV 방송에서도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렸죠. SKC가 금요일 그다음에 오늘 월요일 이 거래일 동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한 15%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제가 ICD라는 종목을 ICD 유리기판 수혜 기대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하는 바닥 종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선취해 볼 만한데 이 SKC 이후에 ICD라는 종목도 추가적으로 또 급등을 했죠. 제가 이제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좀 더 많이 올라서 한 33%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제가 콕 집어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아까 그 제가 종목들 정리해 드렸던 이 리스트 여기 안에는 ICD 밑에 JNTC라는 종목이 있어요. 유리기판 사업을 진출했고 20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그 종목 기업 정보 리스트들은 우리 그 같이 하시는 분들께 노란톡을 통해서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JNTC가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더라고요. 뭐 요거를 먼저 좀 잡지 못한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제가 드렸던 정보 안에서 포착된 종목이 이틀 만에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하고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유리기판을 지금 뭐 열광하고 환호하고 이쪽으로 수급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리기판 반도체의 이제 신테마라고 하죠. 유리기판이 이제 최근에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반도체 유리기판 시대가 열린다. AMD도 한국의 소부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다. 애플도 꿈의 기판 실현할까 유리기판 상용화 전쟁이 됐다. 여러분들이 듣고 완전 빅테크 기업이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을 연구하고 먼저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I 열풍의 유리기판 삼성연합군이 뜬다. 삼성전자가 삼성전기 데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데리고 우리도 이제 유리기판 빨리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선점을 하겠어. 이런 목표들을 이제 발표를 했죠. 자,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강의를 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이제 뭐 과거에는 플라스틱이 많았고 지금 이제 실리콘을 통해서 그 반도체 기판을 많이 만들죠. 근데 이제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 기술입니다. 유리 기판, 그러니까 실리콘 기판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앞으로 AI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반도체 기판이 이제 앞으로 유리 기판으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 유리 기판이 지금 뭐 산업 규모도 2028년도에는 11조 이상으로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실리콘 기판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이 많이 올라갔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좀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기존 반도체 대비해서 30%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 근데 아직은 상용화가 안 됐어요. 이미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슈화되고 테마가 될 이유가 없겠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새로운 이슈들이고 앞으로의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뭐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2차 전지 종목들은 다 빠지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듯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지금 상용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유들이 있어요.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만드는데 단가가 높고 수율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으로 YC캠이라는 종목으로 굉장히 히트를 치긴 했지만 이 재료와 이슈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뭐 방송만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가져가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 테스트 장비 기업으로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덜 된 기업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들도 괜찮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기업 내용 뉴스를 보면은 기가비스가 반도체 유리기판 SKC 샘플 테스트 통과, 검사 솔루션 시장을 또 선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제가 방송 통해서 지난주 제시드렸었던 ICD가 오늘 상한가 근접으로 또 급등을 했죠. 오늘은 제가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방송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관심주로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기판 얘기는 오케이, 대충 유리기판이 어떤 거고 반도체 시장에서 차세대 먹거리인 거는 알겠다. 그럼 이어지는 다른 뉴스를 보면은, 다른 이슈들을 보면은, 자, 지금 유리기판 쪽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끌고 가는 기업이 없어요. 독점 기업도 없고 먼저 상용화를 시킨 기업이 아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 막 덤벼들고 투자 계획 발표하고 기술력들 가지고 있는 거 먼저 막 이제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HBM 가지고 전쟁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급등을 했던 것처럼 유리기판 안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이 나오고 어떤 기업에서 이거 발표하고 어떤 기업에서 이거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앞서가는 기업이 지금 인텔이 있는데 인텔이 10년 전부터 1조 이상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을 2030년도에 출시를 한다고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연합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쪽에서는 인텔이 10년 동안 준비한 걸 2030년인데 2026년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런 발표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서는 계속 자극제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그 YC캠이라는 종목이 190%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극제를 팍 던져준 거죠. 그리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따라가고 상한가 종목도 이쪽 테마에서 나오고 이런 이유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어요. 퓨어옵틱스, SKC, HB 테크놀로지, 뭐 HB 솔루션, 그 다음 종목으로는 뭐 ICD, 그 다음에 JNTC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기업 리스트들 이런 거 이제 전반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은 제가 노란톡에다가 이제 올려드리고 뭐 지난번에도 올려드렸지만 오늘 또 새로 보고 오시는 분들께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타고 오시면은 제 노란톡 방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요 이슈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황 써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들 급등 종목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 이제 브리핑 해드리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방송이 진행되는 이 시간에만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은 제 방송이 이제 끝나려면 몇 분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오셔서 입장을 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께도 입장 링크를 노란톡에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숙제 하나.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과연 이 유리기판 쪽에서 과연 원픽 종목은 무엇일까? 가장 힘이 좋고 지금 올라간 종목들은 다 제외시키고 새로운 그 후속주를 찾는데 그 중에서 가장 원픽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강한 이슈 종목들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오늘 생각하는 히든 종목의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열이 되지 않은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됐기 때문에 위쪽에서 뚫고 올라가면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없거든요. 즉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쭉쭉쭉쭉 강하게 뻗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새로운 급등 랠리를 기대하는 반도체 후속 기업이고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 투자 성공 포인트는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거다. 그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이제 막 부각이 될 수 있는 바닥 돌파주인데 새로운 신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빠르게 좀 화면을 넘겨볼게요. 제가 1월 31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YC캠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이제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통해서 중간에 리뷰해드리고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월 15일도 AS 해드리고 45%가 수익 중인데 저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결국에는 뭐 190% 상승률이 나왔죠.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 개발 완료. 유리기판이라는 확실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 추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자신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히트를 쳐드렸던 종목들을 보니까 키워드들이 다 달려 있었거든요. 자, 저스템 1월 29일 추천 후 상한가 포함 45% 급등했죠. 이 종목은 AI 반도체 시장의 수율 개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고 YC캠은 190% 상승했고요. HBM 전용, 그러니까 HBM이라는 키워드와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금요일날 급등했고 상한가를 터치했었던
IMT 같은 경우도 대략 53%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첫 HBM 웨이퍼 클리너를 공동 개발한다. 미국의 마이크론이랑. 그래서 HBM, 유리기판, 수율 개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이 되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율 향상에 검사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TSMC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 계약에 근접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인텔이라는 기업과 차세대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SK 하이닉스랑은 HBM 모듈 검사 장비를 협업하고 있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너무 좋은 이슈인데 시장에서 부각은 저는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우리는 미리 매수를 해놓고 190%에 올라갔었던 YC캠의 후속주로 충분히 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나고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많이들 오셔서 저랑 같이 또 좋은 수익들을 다시 또 준비하고 사냥을 또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도 있는 배너도 있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주시니까 노란톡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